첫 번째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더민주 대선 후보 토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3월 3일 저녁 6시 시사잡기 정관용 님이 네. 사회를 보고 더민주 대선 후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렇게 네 후보가 토론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수첩공주니 뭐니 막 이러면서 거의 까내리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뭐 지 할 말만 하고 그냥 슥 사라지는 토론회답지 않은 토론회가 아니라 진짜 좀 제대로 된 토론회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좀 집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시간 급상승어의 고양시장 최성 후보가 네. 계속 이렇게 탑 랭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진짜 야권의 인재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이런 숨은 보석들 찾아낸 재미 뭐 그런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그 춘추전국 시대. 네. 제자백가? 네, 제자백가처럼 막 쏟아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삼국지 융중 땅에 와룡이 숨어 있다던데 막 이런 가면 제갈량이 막 잠자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런가 봐요. 다들 막 의리의리한 것 같아요.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뭐 기존에 뭐 문재인 후보라든지 어차피 지난 대선의 검증 자체를 많이 좀 겪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약간 안정감, 그다음에 아우르고 간다, 뭐 이런 느낌 좀 나는 것 같았고, 뭐 안희정 후보도 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선명성, 그렇죠. 네, 가장 그 날카로운 눈빛에서 칼 같은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네. 그런 것도 좋았었던 것 같고 특히 최성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날카로운 질문, 그다음에 답변 이런 거 보면은 대선 후보 반열에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특징이나 강점 같은 게 각 후보마다 있는데 그게 토론회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네.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 말을 잘 못한다. 네. 그게 이제 조금 지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근데 문재인 후보가 다른 네.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죠? 네. 그 언변이라든지 그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네. 뭐 정치를 잘한다 등치시키긴 힘들잖아요. 그죠. 뭐 정치인의 덕목이 꼭, 그러니까 필수 덕목까지는 아니고 약간 있어서 좋은 게 말발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 공약으로 많이 이제 덮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보완해가면 될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게 좀 많으면 네. 될 것 같고 안희정 후보의 경우는 또 다시 이제 도마에 오른 게 대연정. 그래서 대연정. 네. 그리고 또 그 선한 의지. 사실 선한 의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유머러스하게 그냥 말했던 것 같은데 해명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지. 네, 그게. 해명 과정에서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대화 방향이 스르륵 바뀌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뭐 생각이 깨어있네 이러면서 뭐라 그러지 보수층이나 그쪽에서 이 사람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가고 진보 쪽에서는 이 사람 얘기한 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러고 막 찾아보다 보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구나 이래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 그러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한 것 같고. 그죠. 사실 그러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럴 의도로 뭔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실 숨은 뜻은 저거고 뭔가 이렇게 화법을 일부러 하는 거다 뭐 이런 댓글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본인이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쉽게 맞아요. 대중이 접근하기 쉽게 풀어주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추상적인 면이 많죠. 네, 약간 이분이 철학과 출신이라 그러신가. 그래요. 근데 네.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밖에 있는 토끼를 불러들이려고 토끼 장을 열었더니 집 토끼가 다 나갔더라. 아이고. 뭐 이런 표현까지 안타깝네요. 하셨는데 안타깝다. 예, 뭐 어제 토론으로 좀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셨으면 하는데 토론을 보신 그 유권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그 소신 있고 강직한 부분 그게 또 다시 잘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약간 이재명 후보 생김새 보면 그 악어 있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눈이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날카롭고 입 벌리면은 이빨이 날카로운데 입 벌리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고요하고 생긴 게 약간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어디 파묻힌 악어 같이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위장하고 있는 네. 약간 네. 그 뭐 살아왔던 세월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완전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로 그렇죠. 배제돼 있던 그런 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까지 왔는데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뭐 현실 정치인이 되는 충분히 뭐 그 사법고시 폐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맞아요. 진짜 큰 로펌이나 이런 데 실력 있으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판검사하면 뭐 우병우 라인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많잖아요. 네. 굉장히 네. 좋은데요. 네, 전형적으로 권력이 빌붙어서 살 수 있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민중 속으로 맞아요. 인권 변호사 얘기를 선택했던 뭐 네. 그런 부분들. 멋있어요. 복지 쪽으로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의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기가 대답할 시간이 너무 적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얘기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 듯한. 그 예전에 제가 푸른나무님이 한번 네. 그 이재명 시장님 그 관악구청에서 한 2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강연을 하는데 푸른나무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그때 큰 도움은 아닌데 컴퓨터 좀 만지려고 옆에 이렇게 서서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님 연설하는 거 봤는데 말 엄청 많아. 아, 그렇구나. 누가 제지를 안 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이거 어디서 그게 그렇게 다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게 뭐 다 뭐 헛소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심도 있고 사람을 좀 감동시키고 좀 이렇게 막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네, 진짜 연설가로서는 제가 봤을 때 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재명 뭐 이렇게 진짜로 대중을 잘 선동하고 감동시키고 뭐 이런 걸 주는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계속 많아져서 할 말을 다 하셨으면 네. 그래요. 토론에 계속 생겨서 모든 근데- 후보들 미천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맞아. 네, 다 할 말이 쏟아내는 없을 기회가 때까지 많았으면 계속. 좋겠어요. 네. 맞아요. 무한 토론. 무한 토론 배틀 막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발언이나 이런 게 수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 또 그것 때문에 빌미를 주거나 그쵸, 좀 세죠. 네. 이재명 후보 측 캠프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NS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개선, 그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 분석도 많이 있던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최성 후보를 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최성 후보 같은 경우는 큰 존재감으로 기대해야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애초에. 그리고 뭐 여론조사 상에서도 어차피 데이터 자체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지율이 좀 희박했는데 어제 토론이 일종의 약간 전환점이 된다. 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벌써부터 또 이제 갈라치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최성 뭐 안희정 잡나 뭐 이재명 잡나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또 이제 네. 그 싸움 구도를 만들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대립각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뭐 언론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와는 반대로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네. 대신에 뭔가 야권에 그리고 더민주에 이런 걸출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라는 게 재확인되는 그런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최종 후보에 대한 악담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새 후보가 하도 이제 막 언론에 많이 노출될 때 되게 비등비등한 능력을 보여왔잖아요. 계속 누굴 뽑지? 진짜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모르겠어 하다가 최성? 누구지? 약간 이런 식으로 관심이 쏠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네. 맞아. 너무 모르겠으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에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면은 뭐 3명 다 마음에 안 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애매하게. 예,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4번째 후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순서 뭐 굳이 그렇게 규정한 건 아니지만 네. 뭐 지지율 순서로 봤을 때 4번째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왜 예전에는 누구 뽑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 약간 보통 분위기인데 지금은 그래 좀 바꿔보자. 좀 제대로 바꿔보고 싶은데 어정쩡하게 바꾸기는 싫어. 맞아, 확실히 맞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서 사람들이 막 좀 왜 물건 살 때 꼼꼼히 알아보고 사는 것처럼 맞아요. 관심이 쏠려가지고 더 재밌는 전국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효과도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볼 건데 한 1분 내로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1분 정도? 뭐냐?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후보 찍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일단 뭐 이제 야권 후보 그렇다면 야권 후보 뭐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이 돼서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뭐 공약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만 딱 1분 정도로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고 오늘 이슈 이거 첫 번째 마무리할게요. 준비 안 된? 준비 안 돼? 저부터요? 이 작가님부터. 예. 자, 시작.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젠더에 대한 공약 같은 게 좀 많이 생각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물어봤었거든요. 뭐 일자리 대책 뭐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여성 일자리 대책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그때 약간 답변을 조금 이제 모호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동성애, 양성애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제가 먼저 한다고 할 걸. 약간 저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돼. 다른 거 해야 돼. 다른 거, 예.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그니까요. 아니야. 제가 괜히 밀어가지고. 양세병님은요? 네, 저는 딱히 막 어떤 정책 이것보다는 있는 정책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맨날 새로운 공약, 새로운 법,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괜찮은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아니면은 뭐 잘 몰라서 못 쓰고 이런 법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예를 들면은 야근 수당이라든지 당연히 야근을 하니까 뭐 야근 수당을 주는 게 당연하게 있는 법인데 그거를 그냥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야근 수당을 더 막 뭐 2배로 늘리겠다. 이런 법들은 솔직히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법이라도 그러니까 잘 지켜질 수 있게끔. 그렇죠. 새로운 거 막 이것저것 막 현혹시키려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잘 들으셨죠, 후보님들? 들으셨을까요? 네, 넷 중에 누구 하나 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네. 이재명 후보님 그 악어 비유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스코트 하나 만드시지. 이게 캐리커처로 네. 이렇게 괜찮은데 제가 디자인과니까 또 어떻게 한번 만들어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복지악어. 복지 악어 괜찮네요. 복지 악마라는 말이 악마라는 어감이 주는 게 좀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또 한 번 물으면은 안 놓잖아요. 좀 약간 그게 악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후보를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문재인 후보는 얼굴이 호랑이상 같아요. 조금 호랑이상이 있어요. 사벨 타이거 막 이런 거 있죠. 그 원피스의 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 닮았다고. 네, 있어요. 무슨 측에서 막 오다이지로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정말? 엄청 퍼나르고 사람들이 그거 마켓에서 있어. 근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죠? 맞아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같은 게. 동물에 비하면은 약간 호랑이. 네, 호랑이 비슷하고. 그리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자유로운 그 사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보니까 그 한 마리 새. 새. 네, 뭐 약간 독수리 좀 비슷한 것 같고. 맞아. 약간 이렇게 매서운 눈매가 있어가지고 매 약간 이런. 매 좋다. 매 잘 어울린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악어 같고. 귀엽다 왠지. 네. 맞아, 왠지. 네, 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깜짝 튀어나오고. 신비의 동물인가? 약간 전설의 그러니까 전설의 포켓몬 아직 같은. 모르는 거. 아직 몰라. 아직 미지에. 네,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늑대, 외로운 늑대, 약간 그런.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 호련이 나타나서 지금 중원을 평정하겠다. 뭐 이런. 예, 우리끼리 그 무의미한 한번. 정말. 예,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더민주 경선이 뭐 작은 대선이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런 토론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저희 소요에서도 나름대로 한번 이 토론을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탄핵이 먼저 인용이 되고 나서 대선 정국에 바로 들어갈 건데 예, 그 전까지 서로 네거티브 없이 어제 토론 되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정관용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진행도 잘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토론은 토론이고 다시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땐 또 좋은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제발 좀 싸우지 맙시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저 청와대에 있는 그 악의물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에요. 그리고 태극기를 더럽히는 수구 집회 운영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왜 자꾸 우리끼리 싸우냐고 내부 총질하고 하여튼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좋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슈였습니다.